조계종 교육원이 5년 만에 다시 한번 출가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출가와 수행 생활을 주제로 광고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식으로 5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가 새 의장 수현 스님을 비롯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지난해 명사법계 추천을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입장문을 재결의했습니다. 봉선사가 운영 지원하는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은 다양한 시설을 갖춰 장애인 복지 향상과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혜성 스님이 BTN 뉴스 수어 통역을 했습니다. 혜성 스님은 수어 통역이 청각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말하다 6번째는 보시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고마움을 회양하는 최미숙 불자와 봉사하는 저를 이끄는 진송 스님 사연을 소개합니다. 동국대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고 화풍을 구축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윤영 작가가 7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정윤영 작가는 화폭에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출가란 무엇일까요? 출가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막 출가한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스님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은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한번 출가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은 출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환기하고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불교계를 비롯한 일반 사회가 출가와 관련한 의견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요. 출품한 작품을 통해 출가에 대한 이해와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자 이야기, 승가대나 사찰 홍보 등 출가와 수행 생활을 주제로 광고와 플래시,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5분 이내의 영상물을 제작하면 됩니다. 기본 교육기관이나 전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스님들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찰과 출가 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막연한 마음을 갖고 있어 한 발 다가서서 재미있는 수행 이야기, 일상 이야기 등을 담은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출가자 스님들의 일상은 보다 친근한 수행자의 길에 대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불과 토론, 외국어 등 각종 학인 대회를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재능과 톡톡 튀는 감각을 선보였던 학인 스님들이 수행과 공부, 울력과 포교 등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생생한 출가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표현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상 5작품과 가작 10작품에는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수여합니다. 수상작은 불교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 출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교육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작은 8월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출가 사이트와 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8대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식이 내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봉행됩니다. 취임식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격려사와 포교부장 정인 스님의 범해 스님 수행 이력 소개, 포교원장 범해 스님 취임사,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방창덕 포교사단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취임식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포교원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포교원은 현장과 함께하는 포교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취임식을 준비했다며 줌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가 새 의장의 수현 스님을 비롯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지난해 명사법계 추천을 전국 비구니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입장문을 재결의하며 비구니회 정체성 제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의가 어제 일원동 법룡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 명성 스님의 후임으로 수석 부의장 수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수석 부의장엔 일법 스님을, 부의장엔 운달 스님과 묘순 스님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원로의원 스님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단을 새로 구성한 원로회의는 명사 추천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지난해 발표했던 명사법계 특별전형 지원 요건에 대한 원로회의 입장을 재결의했습니다. 교구본사의 추천을 통해 비구니 명사를 추천하는 절차를 전국 비구니회 명사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으로 절차를 일원화해 비구니의 정체성을 제고한다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의 대종사에 비해 여전히 같은 성납의 자격으로 부여받는 명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원로회의 결의를 오늘 다시 한번 결의하고 동시에 비구니 명사를 되실 분은 전국 비구니회 추대위원회를 통해 서류를 내셔서 본사에 서류를 내시도록. 전국 비구니회 집행부는 선악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선악원에 소속되어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원로회의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국 비구니회는 오는 30일 성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수행 결사를 발족하고 비구니 성가의 결속과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 시작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릴레이 기도회를 다음 달 8일 법룡사에서 1차 회양식을 봉행하고 제한 미얀마 유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남양주 봉선사가 운영 지원하는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은 다양한 시설을 갖춰 장애인 복지 향상과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가 운영 지원하는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 복지관. 발달장애 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우쿨렐라 연주를 하고 객석에서 박수로 화답합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개관식이 어제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져 북카페와 주간보호센터, 치료실, 평생교육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습니다. 남양주시 북부 권역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권익 옹호, 장애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직업 상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직업 준비를 위한 훈련반을 운영하고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장애인 청소년 직업 진로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후원,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우리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동행을 하여 5년, 10년을 넘어 미래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길 발언하겠습니다. 복지관은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장애인 복지 향상은 물론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소통과 자비의 정신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혜성스님이 어제 BTN 불교TV 뉴스 수어 통역을 했는데요. 혜성스님은 수어 통역이 청각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 보도국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뉴스 수어 통역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연하원 이사장 혜성 스님과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스님은 뉴스에 등장하는 많은 고유명사들이 수어로 표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프닝, 클로징 등 아나운서 멘트와 기자들의 리포트 기사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뉴스 진행 방식 설명이 끝나고 곧바로 뉴스룸으로 이동해 수어 통역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뉴스 진행 환경이 낯설 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에는 전문가, 아나운서의 진행에 따라 수어 통역을 할 만반의 준비를 끝냅니다. 40일의 장애인의 날인데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이지만 청각장애인들만 시청하는 게 아니라 수어 통역사들, 또 자원봉사자들, 가족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라서. 큐사인과 함께 시작한 뉴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카메라가 돌자 실수가 나오기 마련. 혜성 스님은 BTN 불교TV에서 오랫동안 법문 수어 방송을 했던 실력을 살려 금방 막힘없이 통역을 진행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루만이라도 장애인들이 혜성 스님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BTN이 진행한 뉴스 수어 통역 방송이 청각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이 단지 뉴스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회가 청각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혜성 스님은 청각 장애인들의 실정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자 청각 장애인들은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말을 할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수어 통역이 없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희망을 말하다 6번째는 보시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털고 일어나 고마움을 회항하는 최미숙 불자와 봉사하는 저를 이끄는 진송 스님의 사연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순천의료원 간호부장인 최미숙 불자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전담병동 수간호사로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왔습니다. 한여름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대해야 하는 등 힘든 일이 많았지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었습니다. 출퇴근마다 보승사에 들러 부처님에게 인사하고 사무실에도 관세음보살을 사진으로 모셔 수시로 기도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환자를 봐왔고 지금은 순천 일대 사찰들과 MOU를 맺으며 스님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아져 오랜 기간 힘들었지만 스님들과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지원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최미숙 불자는 고마움을 회양하기 위해 멈췄던 붓다회 후원을 다시 시작하고 봉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더욱더 봉사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을 좀 둘러보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를 낮췄던 예, 하심을 갖게 했던 모든 계기가 그렇게 되면서 제가 관세음보살님께 의지를 하게 된 예, 본격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대구 도심 속 포교도량 해인정사는 생업에 지친 이웃들에게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불자들은 주지 진송 스님과 마음속 이야기를 하거나 색소폰을 불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색소폰을 배우면서 불교로 개종해 해인정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인정사는 대구 지역에서 자비나눔 실천 도량으로도 유명합니다. 봉사가 곧 수행이라는 마음으로 정초에 1년치 봉사 스케줄을 미리 짤 정도로 해인정사는 봉사하는 절로 인식됐습니다. 수행을 봉사라 생각하고 봉사를 곧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신도들한테 늘 같이 함께 봉사를 하자고 하거든요. 해인정사라고 하면 아 여기는 봉사하는 절, 봉사하는 스님, 아니면 신도가 함께 운영하는 사찰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도들과 붓다회 후원에도 적극 동참하는 진송 스님은 이승에서 지은 복은 이승에서 배로 받는다는 걸 깨달았다며 하루하루 남을 위해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 거세지면서 우리나라 불교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투쟁과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지난 18일 원평 분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마하보연 승가회와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호 스님, 대구 미얀마 법당 찌따숙가 사원 대표 아신 위세이다 스님을 비롯해 구미 지역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세 손가락을 올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구미 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월담 스님은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히듯 미얀마 국민들이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연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지난 1일 미얀마 측에 특별 입국을 신청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3명의 입국이 최종 거절됐습니다. 미얀마 외무부는 어제 주한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위원 종수 스님, 해도 스님의 입국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 직원은 미얀마 외무부의 입장이 곧 군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스님의 평화기도 방문을 거부하는 불교국가 미얀마 군부의 결정에 커다란 실망감을 표하고 미얀마 내 살생과 폭력, 위험과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국내에서 평화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고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정윤영 작가가 7번째 개인전에 코로나19 극복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듯한 굵은 붓터치 위로 환한 조명이 비춥니다. 비단 위에 몇 겹으로 굳어진 유화물감은 그림의 입체성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동국대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그려나가고 있는 청년 불자 정윤영 작가의 개인전, 불투명한 중첩에 전시된 작품들입니다. 정윤영 작가는 젊은 나이에 경험한 병상에서의 아픔을 그동안 식물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풀어왔습니다. 기존 작품이 구체적인 선을 중심으로 식물과 여성을 형상화했다면 이번에는 정형화된 틀을 없애고 보다 추상적인 느낌을 살린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1년 넘도록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과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이제 관통하게 되면서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무력감 혹은 상실감 이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희망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윤영 작가는 고려 불화에서도 사용되는 채색 기법인 배채법과 순수 서양 회화 방식을 접목해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화에는 작가 개인의 욕망이나 세계관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의 작품은 특정 형상을 벗어나 자유를 연상케 합니다. 마치 윤회라는 업의 고리를 끊어내 그릇된 반복에서 벗어나라는 외침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에 선보인 14점의 작품 모두 제목을 무제로 정했습니다. 실존이라는 개인적 화두를 관객과 온전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어찌됐든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잖아요. 저 또한 하나의 인간이자 생명체로서 다른 생명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정윤영 작가의 7번째 개인전 불투명한 중첩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갤러리 도올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문화재청이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회암사지 사리탑은 조선 전기 왕실에서 발원해 건립한 진신사리탑으로 왕실불교 미술의 요소를 알 수 있는 문화재입니다. 사리탑은 팔각을 기본으로 구축된 다층의 기단부와 원구형 탑신,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굴조사와 여러 연구를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됐던 불탑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사리탑이 조선 전기 석조 미술의 정수이자 대표작으로 역사와 학술, 조형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주 흑륜사가 지난 19일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 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미륵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내 앞마당에서 봉행된 점안법회에는 흥륜사 주지 구화스님을 비롯해 신도회와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근본 뜻은 자신의 진면목을 바로 보는 데 있다며 참된 나 자신을 알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흥륜사 주지 구화스님은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흥륜사의 모든 사부대중이 화합해 나가길 발언했습니다. 안동 봉황사가 지난 18일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극락전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기도와 포교 중심 사찰로 거듭날 것을 발언했습니다. 이날 점안법회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을 직면법사로 태어스님 집전으로 봉행됐습니다. 태원스님은 봉황사는 전국의 불자들이 찾는 기도 성지라며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 가피로 기도하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등운스님은 바른 신심과 원력이 있는 불자들이 있었기에 봉황사가 기도 성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주지스님과 수행 전법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지난 17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불교대학 37기 대학원 1기 졸업식과 39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방역의 만전을 기한 가운데 열린 입학식에는 불광사 주지 용훈스님을 비롯해 강사스님들과 37기 졸업생, 39기 신입생이 참석했습니다. 2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마친 90여 명의 졸업생들은 39기 신입생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했고 신입생들은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주 야간반 첫 수업을 시작했으며 불교 기초과정 중 학장 돈관스님의 특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은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신행활동을 통해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양평 유점사가 도략을 정비하고 창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점사는 지난 17일 창건 10주년을 맞아 지역 발전을 기원하며 산신각 불사를 회항하는 이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수산스님은 어려운 시국에 많은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산신각 불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나한전 불사를 마무리한 유점사는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비의 기도 도량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빛이 물결 속에 들어가서 춤춰 하나 되어 환희로운 노래를 불러 박수를 치며 리듬에 맞춰 걷고 가르침에 따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따뜻한 바람이 불어 사람들은 모두 웃어 연는 빛이 물결을 그려